안녕하세요. 헨TV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팔레트라는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읽어볼 책은요, 바로 황혼에 돌아온 청춘, 청춘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양은혜 작가의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양은혜, 경영학과에 가면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한 대학생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그대로 친구와 함께 시작한 증권업 직장생활. 너는 어쩜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니? 매일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 아버지를 존경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지만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에 다른 길을 가야 했다. 후회가 되는 시간들은 없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나이 29살에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이어서 작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황혼에 돌아온 청춘, 청춘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작품입니다. 입사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직장, 평생 직장. 화이트 칼라의 대명사로 불려온 은행원인 승현은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은행에 입사한 후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36년간 한눈 팔지 않고 회사에 충성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충성의 대상은 회사가 아니었다. 사회적 책임과 가정을 위한 충성이었다. 바깥 양반, 안사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정 내 완벽한 역할 분담을 한 승현과 희진. 이 부부에겐 아직도 공부를 마무리 짓지 못한 박사과정의 아들과 졸업 후 취업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둘째인 은지, 한창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늦둥이 예지가 있다. 대학에만 입학시키면 될 줄 알았던 부양의 의무는 어쩐지 쉽사리 끝이 나지 않는다. 승현의 퇴근길에 은지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오늘 아침에 면접 본 곳에서 방금 전화 왔는데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좋겠대. 축하해 우리 딸.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어야겠네. 집 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외식해야겠네 오늘. 근데 아빠 잘 된 거 맞지? 갑자기 취업한 느낌이라서 좋은 건지 모르겠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냥 안정적인 삶이면 좋겠어 라고 말하던 은지는 직업적 꿈이 없었다. 졸업을 1년 앞두고서도 특별히 취업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아 내심 걱정하던 승현이었다. 그러다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모 증권사에서 1년을 일하게 되었다. 모 증권사에서 1년 일을 하게 되었다면서 휴학을 하고 졸업 후 증권사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더니 졸업하고 반년 만에 회사에 합격 연락을 받았다고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은지가 직장 생활을 한 지 3달이 지났다. 아버지, 어떻게 한 직장에 36년을 다니셨어요? 매일 출근하고 매일 퇴근하는 이 지루한 일상을 평생 보내야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를 느끼는지 푸념 섞인 질문을 하는 큰딸에게 승현은 이렇다 할 대답을 찾지 못해 실없이 웃어넘겼다. 그리고 이렇게 일해서 어떻게 남는 돈 없이 가족들한테 다 쓸 수가 있어요? 진짜 생각할수록 아버지 대단하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인정해준 말 때문일까? 버텨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기에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낸 승현은 은지의 감사 인사에 자신의 삶이 뿌듯하게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사회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때에 그와 정반대로 사회에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사회적 지위로 인해 받는 중압감을 벌써부터 느껴가는 은지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느껴졌다. 승현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앞으로 사회의 주축이 될 은지에게로 넘어가는 날처럼 느껴졌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일상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지점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승현은 조직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야 했고 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했기에 그의 어깨는 항상 무거웠다.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순간인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힘든 고객들과의 실랑이를 벌일 필요도 없고
부서 실적 달성을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다. 승연의 일상이 어긋나는 순간이었다. 은행에서의 마지막 근무날, 지점 직원들이 만들어준 감사패와 꽃다발을 손에 들고 마지막 퇴근길에 오른 승연의 표정에 미소가 가득하다. 큰 탈 없이 무사히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안도와 함께 36년의 사회생활을 회상해 본다. 1982년 은행에 입사하여 84년도에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92년도에 가평으로 발령이 나서 그때부터 승연의 모든 생활의 터전은 경기 북부 지역이 되었다. IMF 발표가 있기 직전 교통사고가 나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가 복귀했던 1997년.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 가족들과 떨어져 해남에서 근무했던 순간도 있었다. 평사원에서 부지부장으로 보내기까지 승연의 일상은 회사를 기준으로 돌아갔다.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도 되지 않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지만 보조석에 있는 꽃다발과 뒷좌석에 실은 짐들이 더 이상 회사에 승연의 자리가 없음을 인식시켜 주었다. 직장을 잃는 것은 곧 개인에게는 사회적 실존의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조직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잃는 것이고 가족 내에서는 부양자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그동안 형성해온 인간관계를 잃게 된다. 승연도 퇴직 후 상실감으로 인한 퇴직자의 우울증을 들어봤기에 앞으로의 삶에 걱정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년을 무사히 마치고 퇴직한 승연에게 많은 축하 연락과 응원의 연락만이 온다. 승연은 잠깐의 걱정을 털어내고 또 다른 일상을 만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일일이 답장을 했다. 재직 시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쪼개어 쓰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생각한 승연은 자신의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다. 아버지랑 같이 하다가 이제 아침에 나 혼자 출근하니까 이상해요. 낮에 출근 안 하면 뭐 하세요? 심심하지 않아요? 퇴직하고 우울증도 많이 온대요. 취미를 가져야 한다는데 아버지는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집안일도 끝이 없더라고. 하루 금방 가. 어떻게 이렇게 집안일하며 일생을 지내셨대니 나보다 너희 엄마가 더 대단하다. 퇴직 후 가장의 우울증을 걱정한 은지가 승연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취미를 가져보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취미를 가질 여유도 없이 승연은 희진에게 집안일을 배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동안 집안일이 이렇게 끝이 없고 많은지 몰랐던 승연은 희진의 노고를 새삼 깨달아가는 중이었다. 항상 힘들다고 말하는 희진이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나보다 더 힘들까 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었던 승연에게 희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당신은 퇴직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자식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뒤치다꺼리 하는 일이 안 끝나냐며 하소연하는 희진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 네, 다음 파트는요. 다른 고장이나 다른 나라에 가는 일, 여행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승연의 퇴직은 희진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늘 혼자 하던 집안일을 함께 해줄 사람이 생겼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희진의 기사가 되어준 승연 덕분에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부부에게 국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여행은 기분 좋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승연과 희진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가족 톡방에 여행 사진을 올리며 승연은 자녀들과의 대화를 유도했다. 승연 스스로 즐거운 일상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사진을 올린 것이 시발점이 되어 아이들 또한 자신들의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누지도 않았고 서로 살갑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던 가족 간의 분위기가 승연의 변화로 인해 달라졌다. 여행으로 얻은 일상이 승연의 사진첩에 담겼고 아이들의 사진첩에도 승연의 여행 사진들이 쌓여갔다. 승연은 희진과 함께 10박 12일간의 유럽 여행을 앞두고 있었다. 체력이 좋지 않은 희진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한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 늦는다면 도전조차 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희진을 설득하여 유럽 패키지 여행을 신청한 것이다. 12시간의 비행과 여행 내내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는 희진을 안심시켰지만 승연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행을 위해 헬스장까지 등록해 운동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희진을 보며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닌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기 한 달 전부터 감기 몸살 등 컨디션이 내내 좋지 않아 승연의 걱정을 산 희진은 가까스로 기운을 회복하고 여행길에 올랐다. 서유럽의 자연 경관과 문화들을 접하면서 승연과 희진은 일상에서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다. 특히 스위스의 융프라우는 환상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여행에서 컨디션 조절에 애쓰며 이 행복한 여행을 즐겨준 희진이 있었기에 승연에게는 더욱 행복한 여행이 되었다. 승연이 찍은 사진들을 가족에게 보내니 재작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예지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냈다. 다른 시간에 다녀온 장소지만 사진으로만 봐서는 같이 여행한 것 같다며 신기해하는 예지다. 60이 다 돼서 경험하는 이 여행을 20대 초반에 경험한 예지의 세대가 부럽기도 하면서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혼자 배낭여행으로 다녀온 예지의 패기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여행 이야기가 계속되고요. 이후에는 운전연수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다음은 퇴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글쓰기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오늘의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양은혜 작가의 황혼에 돌아온 청춘, 청춘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작품 소개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뒷부분 이야기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